모임에 늦게 오면 우리는 좀 빨리 와 이래야지만 북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생활총화 때 조동무는 지난번 모임에 2번이나 늦었어요. 조동무는 계속 카톡질하고 있어요. 하면서 호상 비판을 하고 지적받은 동무는 바로 일어나서 과오를 인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남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주민 통합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영수 교수입니다. 사실 통합이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져 있던 사람들끼리 같이 섞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만나면 금방 통일되는 줄 아는데 한번 우리가 북한에 가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는 모습들을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그러면서 보았습니다. 5천만 명이 넘는 큰 대한민국 사회 속에 이제 겨우 3만 5천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역으로 우리가 2,500만 명의 북한 사회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 자, 통합의 문제는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통합은 어렵게 정의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 이상이 잘 섞이는 겁니다. 컨비네이션 피자, 뭐가 잘 어우러졌다는 거죠. 또 뭐 멋지게 인티그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이 잘 섞이면 되는 겁니다. 뭐 정의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던진 의문처럼 내가 북한에 가서 살게 된다면 뭘 하지? 저요? 대학 선생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초등학교, 북한 소학교 부교장, 교감 선생님 정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왜 교장이 아니냐고요? 북에는 교장보다 부교장이 더 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에서 살까? 일단 저는 아주 추운 거는 싫으니까, 그리고 생선을 좋아하니까 물고기가 많이 나는 청진 가서 살고 싶은데, 청진 턱 가면 남쪽에서 온 저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네,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의 허구였고 픽션이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돌풍에 휘말려서 휴전선 넘어 떨어지는데 거기에 중대장이 바로 리정혁 대위. 야, 유명한 우리 탤런트죠.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으로 날아갔던 그 여배우도 유명한 탤런트인데 남쪽에서 드라마상으로는 화장품 회사 사장이었어요. 북한 주민들도 이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남쪽 생활을 상상하던 것과 맞춰봤고, 또 남쪽 작가가 자기들 생활을 그렸는데 참 신기하다라는 거죠. 어쩜 저렇게 쪽집게처럼 잘 그릴까 하기도 했지만 조개를 가만히 위에다 구워 먹는 걸 보고는 야, 이 남조선이 우리 북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깔깔깔 웃었다고도 합니다. 조개를요 가만히 탁 던져놓고 휘발유를 붙이면 거의 조개를 구워 먹을 줄 모르는 거래요. 조개를 입 벌리는 데를 밑으로 해서 쫙 세워놓고 휘발유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뜨려서 불을 한번 붙이고, 그리고 또 한 방울, 두 방울, 이래야 제대로 익는데 남조선에서 그려온 드라마를 보니까 그냥 휘발유 확 붙이고 먹더라는 거죠. 우리 생활을 모르는구만 이랬답니다. 자, 다른 것보다 생활 습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갖고 남쪽의 드라마를 평가했다는 이야기. 제가 북에 가서 살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을 보면서 먼저 온 미래, 통일을 당겨온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남과 북 주민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될 때 가능할까요? 남북한 주민 통합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치 공동체를 만들고 화폐 공동체를 만들고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 봤자 남과 북에 사는, 예전엔 한쪽이었지만 지금 갈라져서 두 쪽이 된 것이 다시 한쪽이 되는 이 과정에서 마음이 통합이 안 되면, 사람이 통합이 안 되면 정치, 경제, 공동체 만들어 보았자 별로 북한 말로 은이 나지 않습니다. 기대 효과가 없다란 얘기죠. 우리는 분단 이후 참 많이 이질화됐습니다. 말이 통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상 용어도 자세히 들어보면 못 알아듣는 거 참 많고요. 음식 맛도 다르고, 남과 북은 분단된 지, 전쟁을 치른 지 벌써 70년이 훌쩍 지난, 바로 올해가 벌써 6.25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 주민통합은 사회문화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통합은 마음의 통합이고 문화의 통합이고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들이 어우러진다는 얘기겠죠. 자, 쉬운 말로 하죠. 사회 문화가 어우러진다는 것은 바로 케미입니다. 케미. 저도 학생들하고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금방 알아듣는데 케미가 뭐냐고 물으실까 봐 케미스트리,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요새 본캐, 붓캐 그러는데 참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본캐는 내 원 캐릭터, 부캐는 부차적인 캐릭터죠. 요새 배우들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할 때 내 부캐는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활 방식과 사고하는 방식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참 쉽진 않겠죠. 모임에 늦게 오면 우리는 좀 빨리 와 이래야지만 북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생활총화 때 조동무는 지난번 모임에 2번이나 늦었어요. 조동무는 계속 카톡질하고 있어요. 하면서 호상 비판을 하고 지적받은 동무는 바로 일어나서 과오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생활총화는 우리에겐 익숙지 않죠.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 와, 멋진 말이에요. 한 25년 전부터 나왔던 말인데, 그러나 동질성 회복하려면 누구 기준으로? 남쪽 기준으로 하면 북에 있는 주민들은 서운타할 것이고, 거꾸로 돼도 우리가 못마땅하고, 또 이질성이 극복될 만큼 작은가? 아니요, 엄청 커요. 쉬운 일은 아니죠. 한 가지 사진을 보실까요? 이 웬 사탕과 초콜릿이냐고요?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북한 선수단 응원단이 묵었던 숙소에 뷔페 식당에 차려놨던 후식이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북쪽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주 점잖게. 우리 선수와 응원단들에게 왜 자유시간을 주는가? 우리 책임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유시간을 왜 주는가? 무슨 의도인가? 의도 아니에요. 그냥 맛있으니까 놨고요. 또 오늘 뭐해? 왜 묻는가? 참 잘했어요. 왜 네가 평가하는가? 해서 결국 이틀 만에 사탕과 초콜릿이 딱 없어졌죠. 대체한 초콜릿은 심쿵 시간. 살짝 물었습니다. 이거이 무슨 뜻으로 갖다 놨는가? 제가 미리 언지를 드렸죠. 같은 민족끼리 만나니까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오이야, 그렇게 의미가 깊은가? 예. 북에서는 마음과 가슴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걸 심장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중반에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 가슴과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게 심장이야 이랬기 때문에 북에서는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엄청 심장을 좋아하는데, 우와, 이거 초콜릿에 심장이 들어갔으니 거의 반대하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만났을 때 사탕 과자 갖고 우리랑 다른 시각으로 보던 사람들이 떠날 때는
호텔에서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공연도 해주고 갔었죠. 결국 남북한 주민이 같이 어우러진다는 것은 워낙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동서독 통일보다 훨씬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동서독은 전쟁도 치르지 않았고요. 소련군이 동독군보다 2배나 더 많이 주둔하면서 지켜줬기 때문에 동독군인들은 서독군에게 그렇게 적개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 사람, 동독 사람들은 가끔씩 그들은 만날 수도 있고 교회가 서로 교류도 했지만 우리랑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합치는데 꽤 오래 걸렸죠. 며칠 전 뉴스가 나왔대요. 동독 사람들은 통일된 지 벌써 30년이 넘어가는데도 임금 차이가 있다고. 뭐 할 수 없죠. 바닷물, 민물을 섞는 작업, 그게 아마 동서독 작업이라면 우리는 물하고 기름을 합치는 게 아닐까? 합칠 수 있다고요? 네, 물하고 기름 두고 막 흔들면 물기름 되죠. 그러나 두면 기름 뜨고 물 밑으로 가라앉죠. 어떻게 할까? 그 정도로 많이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해야 통합이 되지, 우리 만나면 서로 같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시작하면 다른 불편함 속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동서독은 우리처럼 철저한 단절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있는 친척이 결혼할 때는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라도 갔지요. 동독 지도자들이 자만심에 빠져서 72년, 90년 통일되기 18년 전에 아유 서독 텔레비전 봐 해서 동독 사람들은 낮에는 동독식을 일하고 밤에는 서독 TV를 보면서 문화적으로 무척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식 보훈 정책의 혜택을 받는 기득권층이 무려 38% 가깝다는 이야기. 우리의 3, 4%의 인원에 비하면 그들은 남조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조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강조할수록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라면 우리가 생각한 거는 많이 다르겠죠. 다음 내용을 지적을 해드리면 결국 함께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지? 무엇부터 시작하지?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 여기서 오늘 강의의 가장 큰 핵심 하나를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평화통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고 우리 늘 평화통일을 얘기하지만 그 평화통일이 그냥 평화통일 둘이 단순하게 묶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는 평과 화라는 두 한자가 합친 건데 서로 네가 나랑 비슷해. 저쪽에서도 네가 나랑 격이 같아. 동격이라고 생각할 때 평화가 오죠. 그런데 우리는 늘 북을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봤고 북은 우리를 지 주체도 유지 못하고 외세에 흔들린다고 늘 부정적으로 평가했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을 댈 테니 북한의 노동력을 대면 통일 후에 통일 조국이 멋있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북한 사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대요. 야, 우리는 왜 노동력만 되는가 하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 구상에다가 남조선이 자본을 대라. 그러면 멋지게 된다네요. 아이 참, 저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결국 평화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안 싸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평등하게 보고 서로를 격이 같게 보는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싸웠다면 화해를 해야죠. 영어로 reconcile, 전치사 with, between. 누구랑 화해를 해야죠. 화해를 해야 서로 속내도 알고 쌓였던 감정도 풀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고 또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서 얘기는 하지만 실상 우리 국민들 이 많은 5천만 명은 화해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죠. 통일도 하나를 만들자는 단어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일을 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이 두 개가 소통하고 서로 다른 것이 소통하고 이야 그러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통하려면 알아야죠. 내가 북을 알고 북에 칠보산이 어딨나? 와 개마고운이 어딨나?
평성이 어디야? 자연지리도 알고, 어릴 때 배웠던 낭림산맥 뭐 이런 것도 어디 있는지 알고, 자연지리를 들여다보니 내비게이션처럼 북한을 찾아볼 수 있고, 구글어스로 하늘 사진도 보고, 이러지도 않고 북도 모르고 통일되면 아이고 놀러 가지, 이런 통일 갖고 되겠습니까? 통하려면 알아야죠. 그리고 오늘 강의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상처 치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분단의 깊은 흉터가 아주 또렷이 남아있는 남과 북은 누군가 아주 상처 치유, 뭐 마데카솔, 후시딘, 그냥 구체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약선전이 아닙니다. 뭐 메디팜, 메디폼, 더마톱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처 치유 연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열린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더 많아져야겠죠. 북한하고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기죽이고 윽박지르고 6.25는 네가 찍었지 이래가면서 시시콜콜한 것을, 아니 아주 중요하지만 맞닥뜨려서 풀어야 되는 걸 그것부터 꺼내기 시작하면 땅과 북은 결국 물과 기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나중에 묻더라도 웃으면서 일단 마음으로 보듬어 주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공직자, 선생님, 그리고 거기에 따라 배운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오늘 남북한 중입, 주민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무엇을 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간결한 명제입니다. 두 번째, 통일 상상력은 그냥 통일된다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북한 가서 살면 어떨까? 뭘 하지? 북한 주민들 나는 어떻게 보지? 할 정도로 내가 어디 가서 살까? 얼마 동안 살까? 이런 상상력이 하늘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땅에 팔을 딛고 얘기할 수 있는 실천을 갖고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통일된 다음 날, 통일된 다음 날, 통일된 1년 후에 각 부서와 각 선생님과 학생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통일돼서 통일의 큰 물결 속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능력을 우리 사회에 많이 키워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맞아가면 북한 주민들은 남쪽 가서 살래, 남쪽 사람들이 모범이야, 우리 마음을 안 건드려 하는 얘기. 그리고 옛날 과거 얘기를 하면 너무 그 자리에서 따지지 말고 일단 우리 쪽으로 마음이 온 다음에 하나하나 같이 다시 역사의 기억을 되짚으면서 정확한 역사를 공유하는 그런 인내와 신중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남북한 주민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짧게 오늘의 이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강의에서 궁금하신 점들을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참 우리의 생각 밖의 것이다. 고맙습니다.